균사체의 특성과 작동 원리에 적합한 건축 형태를 탐구한 프로젝트입니다. 균사체라고 할 때마다 저는 이동민 교수님이 생각나는데 집에서 그렇게 버섯 균사체를 많이 키웠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옛날에. 아마 이동민 교수가 보고 막 와 신기하다 이럴 것 같아요. 드디어 갓키 캠퍼스 김지선님의 작품입니다. 죽음을 돌다 윤회사라는 제목이 붙은 이 프로젝트는 두성호를 활용한 해안 추모공원을 제안했습니다. 이 지역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적이고 활기찬 거리로 재생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창신동 수직형 봉제산업 플랫폼 프로젝트입니다. 창신동의 노후화된 봉제산업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직형 봉제 및 재활용 시설을 제안한다고 합니다. 저렇게 사이트 모형을 예쁘게 잘 만들었고요. 개큰주 뭔가 했더니 개큰주 먹이네요. 이렇게 휴게 공간과 연구 시설을 별도의 디테일 모형으로 만들어놨고 그 위에는 조니워커 블랙 라벨이 있습니다. 유리잔도 2개나 같이 주는 것 같아요. 경희대학교 건축학과의 51회 졸업 전시회를 보고 왔습니다. 노들섬에 있는 노들 갤러리에서 전시가 진행 중이었고 저는 사람이 많이 붐비지 않는 평일 낮 시간에 갔습니다. 경희대학교 건축학 전공은 2004년에 건축공학 전공과 분리되며 출범했습니다. 원래는 토목건축대학 소속이었다가 2009년에 공과대학 소속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키캠퍼스 개정을 운영하시는 김지선 님도 이번에 졸업작품을 하셨다 그래서 미리 얘기를 안 하고 한번 작품을 보러 갔었습니다. 전시관은 총 4개의 주제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우선 그중 첫 번째로 새로운 유형을 제안하는 Building Across the Planet입니다. 최건희님의 Bridge over Troubled Water입니다. IPCC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평균 기온 상승폭이 기존 예측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기후재앙이 더 빨리 도래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해안 저지대에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어서 해수면 상승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하는데요. 부산 광안리 일대에서 급격한 해수면 상승을 가정하고 해상 건축을 대안적 거주 양식으로 제시하며 부산의 교량 구조를 재건해서 도시의 존속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건 패널의 모습입니다. 참고로 IPCC는 1988년도에 설립된 기구로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이 참여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평가하는 국제기구입니다. 이동원님의 랜덤 액세스 메모리스입니다. 램이죠, 램. 울타리 안팎의 경계를 느슨하게 해서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작용을 늘릴 것을 제안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단위 모듈을 조합해서 다양한 사익 공간을 형성하고 이러한 공간은 다양한 삶의 형태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층부는 외부인을 유도하고 고층부는 주거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배치해서 기능적인 공간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모형의 3D 프린터도 예쁘게 잘 섞어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패널의 모습인데요. 맨 위에는 일러스트풍으로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예쁘게 만들어 놓고 아래쪽에 이렇게 조각난 모듈들을 붙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패널 하나에 한 번에 인수해버리면 쉬운데 이렇게 따로따로 잘라서 붙이는 방법이 생각보다 손이 되게 많이 갑니다. 그리고 수직 수평 맞추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요. 간격 맞추는 것도 힘들고 전반적으로 다이어그램이나 렌더링을 구성할 때 키 컬러 하나 선정해가지고 예쁘게 잘 만든 모습입니다. 두 번째 주제인 Building for the Planet에서는 지속가능한 재료 및 에너지가 중점적으로 다뤄집니다. 이제 류진산님의 See the Table입니다. 태양광 담수화를 활용한 자급자족 레스토랑입니다. 담수화 레스토랑을 통해서 섬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담수화 시스템으로 생산된 물은 온실로 공급대에서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하고 이를 건물 내 레스토랑에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레스토랑은 주민과 관광객의 소통 공간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지로 방문객들이 담수화와 농작물 재배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서 섬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 자급자족, 그리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패널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저 가운데 화면을 통해서 이미지가 계속 넘어가면서 컨셉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아래쪽에는 몇 개가 떨어지긴 했지만 스터디하던 모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붙이려고 하니까 잘 안 붙더라고요. 다 3D 프린팅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고요. 임지연님의 카본 이퓨얼 시스템입니다. 탄소 배출량이 높은 영등포역에 탄소 포집 및 재활용 시설, 철도 커뮤니티, 스포츠 시설을 결합한 복합 시설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DAC 기술을 통해서 탄소를 포집하고
이를 이퓨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가 소비만 하는 공간에서 환경에 기여하는 생산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합니다. 모형도 굉장히 잘 만든 것 같고요. 이렇게 단면 모형에다가 아크릴을 한 장 붙여가지고 여기 어떤 공간인지까지 표시를 해주니까 사실 우리가 보기에도 편하고 모형 만들 때도 저게 맞춰서 이제 붙이면 되니까 그것도 되게 편했을 것 같아요. 네, 이건 드론이죠. 네, 김수현님의 어반 마이닝 센터입니다. 도심 속 레미콘 공장이 시민과 함께 공생하도록 제안을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기존의 건설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새로운 자재로 탈바꿈시키는 어반 마이닝 개념을 활용해서 도시명 공장이 건설 폐기물을 처리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공장과 문화시설을 결합한 복합센터는 건축 재료의 재활용 과정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전시 공간이자 건설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교육 시설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는 자족성을 높이고 공장과 시민 사이의 물리적 그리고 심리적 간극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모형을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패널에다가 사진을 찍어서 재활용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피 시설일 수 있는 레미콘 공장을 웰컴 시설로 바꾸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되겠고요. 다이어그램이 예쁘게 잘 만든 것 같아가지고 좀 더 자세히 찍어봤습니다. 이지연님의 Our Urban Breath입니다.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서울 구도심의 공극을 이용한 공기정화 주상복합 시설이라고 합니다. 사이트는 영등포의 구도심 상업지역이라고 합니다. 패시브적 생체 모방 방법을 활용한 자연 환기 및 공기정화 시스템을 건물에 적용해서 건물이 도시 숲처럼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 개념은 영등포뿐 아니라 대기오염이 심한 다른 구도심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패널에는 왜 굳이 이 사이즈의 모듈이어야 하는지, 어떻게 싣고 어떻게 이동되고 어떻게 구축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나름의 논리들이 다 녹아져 있어서 하나씩 좀 찍어봤습니다. 모듈 도면이랑 투시도, 렌더링 이런 것들이 배치되어 있고요. 맨 아래에는 가로로 긴 단면도죠. 섹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장채윤님의 마이코폼 Sustainable Structure with Mycelium입니다. 마이실리엄은 균사체를 뜻합니다. 균사체의 특성과 작동 원리에 적합한 건축 형태를 탐구한 프로젝트입니다. 균사체라고 할 때마다 저는 이동민 교수님이 생각나는데 집에서 그렇게 버섯 균사체를 많이 키웠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아마 안 키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산업화된 전통적인 건축 자재들은 생산, 운송, 설치, 사용, 유지관리 및 폐기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며 상당한 양의 폐기물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선형적인 재료 사이클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속 가능성을 저해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100% 자연으로 되돌아가 순환 사이클을 형성하는 버섯 균사체에 주목해 건축 자재가 제조가 아닌 성장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버섯 균사체의 특성과 작동 원리에 적합한 건축 형태를 탐구하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실험적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실험을 했습니다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모형에서도 그렇고 패널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실험을 했다는 것을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보여주는 건 참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저렇게 폼이 만들어지는 것도 신기하죠. 아마 이동민 교수가 보고 막 와 신기하다 이럴 것 같아요. 세 번째 주제인 Building on the Planet에서는 공간의 재해석이 중점적으로 다뤄집니다. 이 주제에는 총 18명이나 참여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갓키 캠퍼스 김지선님의 작품입니다. 죽음을 돌다 윤회사라는 제목이 붙은 이 프로젝트는 버려진 해양 석유 플랫폼인 두성호를 추모공원으로 설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기에 화장장과 납골 땅이 부족해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잠수식 시추선인 두성호를 활용한 해안 추모공원을 제안했습니다. 두성호는 탈산업화로 쓸모를 잃은 채 매각된 배로 이를 봉안시설로 전환하여 바다 위에 떠있는 추모공간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 공간은 죽은 자가 아닌 살아있는 자를 위한 장소로 바다의 불안정함과 인간 삶의 불안정함을 상징하며 인천 연안부두 근처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추모하는 신비로운 여정의 도착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모형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보면은 강하게 돌려서 보세요 라고 돼 있었죠. 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의 약 82%가 산림지 또는 농경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정된 토지 자원이 아닌 바다 위에 납골 땅을 만든다는 계획이 정말 참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두성호를 사이트로 정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네, 조준기님의 메탈리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영등포 집창촌 일대 도시재생을 목표로 금속 업사이클링을 통한 문화 복합 공간 조성을 제안합니다. 영등포 집창촌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창가로 주변 지역은 개발이 진행 중이지만 이 지역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영세철공업과 상업지역, 새롭게 들어설 주거지역을 연결하는 금속 리사이클링 및 문화상업 복합거리를 통해 집창촌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사람들이 기피하지 않는 공간으로 변모시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로써 향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활기찬 거리로 재생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패널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적혀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는 다이어그램이, 그리고 아래쪽에는 각종 도면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이 단면 도면 같은 경우에는 뒤에 렌더링을 살짝 섞어가지고 약간 입체적인 느낌을 살렸습니다. 네, 강현주님의 Seeing the Vertical 창신, 창신동 수직형 봉제산업 플랫폼 프로젝트입니다. 창신동의 노후화된 봉제산업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직형 봉제 및 재활용 시설을 제안한다고 합니다. 창신동은 오랜 기간 봉제 공장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고령층 주민들이 운영하는 지역이지만 보존이라는 명목 하에 방치된 공간들이 많아서 주민의 삶과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과거 채석장 흔적인 절개지와 봉제 공장의 폐원단 문제로 인해서 도시가 단절되고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본 프로젝트는 소규모 봉제 공장을 수직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봉제 산업 플랫폼을 제안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프로젝트 때문에 창신동 봉제 골목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가파른 언덕을 원단 가득 실은 오토바이가 올라갔었는데 굉장히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아까 모형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사이트의 형태뿐만 아니라 역사성에서도 스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창신동을 사이트로 잡은 프로젝트는 항상 콘텐츠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 프로젝트도 재밌어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네, 전영주님의 풍납 라키비움입니다. 풍납동은 풍납토성에 둘러싸인 동네로 경계이자 어반보이드이며 주민들의 산책로로 쓰이는 등 쓰임이 다양하다고 합니다. 풍납 레미콘 공장은 풍납토성이 지나는 길목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이곳이 사이트입니다. 풍납동 내의 유물을 전시하는 박물관, 풍납동의 미래를 발굴하며 연구하는 아카이빙,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을 하나의 건축 프로그램으로 묶었습니다. 또한 풍납토성의 산책로를 자연스럽게 받게 되는 순환하는 산책로로 만들며 다양한 레벨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일회성의 공간으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산책하며 지속적으로 들르게 되는 자연스러운 건축을 목표한다고 합니다. 과거와 미래를 연결한다는 컨셉으로 메비우스의 띠의 개념을 갖고 왔고 사람들의 동선 또한 메비우스 띠 형태를 갖고 온 것 같아가지고 재밌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형태적으로도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네 번째 주제인 Building with the Planet에서는 공존이 중점적으로 다뤄집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진 않았고 딱 5명만 참여를 했습니다. 네, 박세웅님의 갯벌을 통한 탄소 중립의 또 다른 시선, 갯벌순환 생태공원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디테일 모형도 있지만 저렇게 사이트 모형을 예쁘게 잘 만들었고요. 개큰주 뭔가 했더니 개큰주 먹이네요. 네, 모형의 스케일이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은 순환하는 생태공원이라는 컨셉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트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갯벌은 해양 생태계의 블루카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린 카본보다 50배 빠른 탄소 저장 속도를 갖고 있으며 대한민국 갯벌은 현재 1300만 톤의 탄소를 저장하고 매년 40만 톤을 흡수한다고 합니다. 순천만 습지에는 갈대 군락지, 흑두루미 농업단지, 용산 전망대가 있지만 동선이 비효율적이라 관람객이 쉽게 지치며 갯벌의 가치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환하는 산책로를 설계로 제안했습니다. 네, 이렇게 휴게 공간과 연구시설을 별도의 디테일 모형으로 만들어놨고 그 위에는 조니워커 블랙 라벨이 있습니다. 유리잔도 2개나 같이 주는 것 같아요. 네, 이승엽님의 다시 자연으로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서울 도심 내에 반려동물과 야생동물을 위한 추모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반려동물의 죽음 관련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기피 시설로 인식돼서 대부분 도심 외곽에 위치합니다. 이에 따라 난지도 일대에
반려동물과 야생동물들을 위한 추모 공간을 조성하고 이 공간에서 인간은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추모와 휴식을 경험할 것이라 합니다. 네, 한종표님의 웨일 컨저베이션 센터입니다. 고래 보호를 위한 생태 보호 센터를 제안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고래는 탄소를 체내 축적하고 죽음 이후에는 퇴적시키며 배설물로도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양오염과 선박 충돌로 인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래 보호 활동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하와이 몰로키니 섬을 선정하여 관광 프로그램을 생태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고래와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구조, 치료, 방생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자연수조와 수로 시스템을 설계해 고래의 활동 범위를 확보하는 한편 환경적 안정을 보장하는 LSS 시스템도 적용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고래 보호를 넘어 인간 중심의 건축 사고에서 벗어나 지구와 공존하는 건축을 모색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